오늘은 제가 이제 외국에 와가지고 좋은 환경 속에서 이렇게 일을 했었는데, 거기에 궁금증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Q&A 관련된 영상을 제가 한번 만들려고 합니다. 일단 이전 영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호주에서 전기 기사로 일을 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일을 했습니다. 평일 일당 75만 원, 일요일 일당 110만 원, 공휴일 일당 130만 원, 크리스마스 일당 최대 200만 원까지 이렇게 받았고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각종 수당 이렇게 보태서 두 달 동안 6천만 원을 벌고 왔습니다. 사실 워낙 급여가 좋다 보니까 돈에 대해서 얘기를 좀 많이 했었는데, 사실은 돈보다 더 놀라운 게 복지하고 안전이었어요. 그런 근무 환경들이 너무 좋았고요. 안전하게 일하면서 일의 강도도 강하지 않아서 진짜 현장 작업자들에겐 천국 같은 그런 장소였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일단 호주에는 프로젝트성 일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짧게는 일주일, 뭐 2주, 3주, 길게는 뭐 1년, 3년, 5년 막 이렇게 길게 있는데, 터널을 짓는다든지 뭐 레일을 깐다든지 큰 도로 공사가 있다든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했던 일은 이제 큰 플랜트 시설의 유지 보수 작업을 하는 거였고요. 수천 명이 동원돼서 네다섯 달 정도 작업을 했고요. 저는 이제 뒤늦게 참여해서 두 달 정도 일을 하고 왔습니다. 이제 외진 곳이었기 때문에 돈이 좀 많았어요. 호주에는요, 중심지, 시티에서 멀어질수록 돈이 좀 셉니다. 외곽 지역인데 시설 설비가 조그맣게 구멍가게만하게 있을 리가 없겠죠. 아무도 없는데 그걸 뭐 하겠어요. 당연히 시설도 크고 일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기기사 그렇게 돈 많이 못 받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시티에서 일하면 그렇게 많이 받지 못합니다. 일반 조그만 뭐 도메스틱, 커머셜 이런 작은 일들을 하잖아요. 그러면 돈을 그렇게 받지 못하고 시티에는 또 경쟁률이 치열해요. 그리고 막 바쁘게 해야 되고 안전 같은 경우도 막 설렁설렁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환경이나 어떤 회사랑 일하냐, 어떤 프로젝트에 참여하냐, 뭐 몇 시간 일하냐 여기에 따라서 급여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근데 보통 시티에서 일하게 되면 뭐 한국 돈으로 연봉 6천에서 8천 뭐 이 정도 선이고, 멀리 떨어질수록 금액이 싹 올라갑니다. 음. 저는 전기 기사로서 현장에 참여를 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는 정말 많은 전문가들이 작업에 참여를 했고요. 뭐 용접사, 전기 기사, 배관공, 그다음에 뭐 각종 중장비 뭐 기사들, 거기다가 여러 가지 잡부들, 청소하는 사람들,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일을 했고요. 자기가 그 분야에 관심이 있다면 다 지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성분들도 생각보다 너무 많았는데요. 주로 식당이나 청소 아니면 이제 일명 잡부라 그러는데, 약간 뭐 갖다 주고 도와주고 뭐 지켜봐 주고 이런 일들을 했던 것 같아요. 육체적 노동이 상대적으로 좀 덜한 일들, 그런 일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학위가 필요하고 라이센스가 필요한 그런 직업들은 돈이 좀 셉니다. 그리고 그런 라이센스가 필요 없는 직업일수록 돈이 낮아지고요. 용접사 같은 경우는요, 레벨별로 이렇게 급여가 다른데, 낮은 레벨은 전기기사랑 비슷한데 높은 레벨은 저희보다 훨씬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보다 많이 받는 뭐 직업군도 있고요, 저희보다 작게 받는 직업군도 있고 그랬습니다. 금액도 전기업체도 저는 메인 업체랑 이제 일을 원청이랑 일을 해서 돈을 좀 많이 받았는데, 하청하고 이렇게 일을 하게 되면 제가 받는 돈의 뭐 80%, 70%, 뭐 60%, 50% 이렇게 돈이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업체랑 일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대부분 분야가 다 있어서 다 지원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업체도 여러 개라서 뭐 선택해서 들어가면 됐었고요. 그때 당시에는 몇천 명을 뽑았으니까 기회가 굉장히 많았어요. 지원은 솔직히 호주에 있고 관련 자격증이 있고 뭐 영어가 어느 정도 됐다, 그러면 다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지원하는 방식은 간단합니다. 한국에 보면은 뭐 잡코리아, 알바몬, 뭐 사람인 이런 데 있죠. 그런 데처럼 그냥 잡 사이트 가서 지원을 합니다. 호주에서 가장 큰 잡 사이트 씩닷컴이라고 있어요. 거기 가면
호주 잡의 8, 90%가 다 올라옵니다. 저도 거기로 지원을 했고요. 이제 미리 검색하셔서 뭐 잡이 올라올 때 바로바로 이렇게 지원을 하시면 되고, 제가 링크를 영상 마지막에 걸어 놓을게요. 호주 전기기사가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이걸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기가 좀 많이 길어지니까. 비전공자분들은 최소 제 상태까지 도달하는데 10년 정도, 10년보다 더 걸릴 겁니다. 한국에서 전기기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도 시간이 좀 걸려요. 제 같은 경우로 예를 들어 보면요, 저는 이제 호주 오기 전에 2년 정도 준비를 해서 왔고요, 와서도 3년이 돼서야 이 일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5년, 6년이 걸렸죠. 5년, 6년 걸리기 전에 한국에서 전기과 학위가 있었고 경력이 이미 7년 이상 있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5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비전공자들은 5년 플러스 그 전에 한 7년에서 10년이 더 있어야 되겠죠. 12, 13년 정도 될 겁니다. 물론 제가 준비한 5년 기간도 제가 지금 있는 지식으로 다시 준비한다면 반으로 줄일 수 있어요. 저는 너무 시간 낭비를 많이 했어요. 제가 영상을 뭐 이렇게 올리는 것도 제 자랑하려고 올리는 게 아닙니다. 이런 일들이 있고 이런 자격증을 이렇게 딸 수 있고 이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오라고 정보를 공유하는 겁니다. 하나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은 건설 현장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전기기사 자격증이에요. 이게 무조건 있어야 돼. 이게 있으면 자격증 다른 거 다 있어도 안 됩니다. 이게 무조건 필수고요. 건설 현장에서 일할 때 따야 되는 안전교육 이수 카드, 그게 화이트 카드라고 있습니다. 높은 곳에서 일할 때 필요한 워킹 앳 하이츠, 그 자격증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밀폐된 공간에서 일하는 confined space, 그 자격증이 필요하고, 시저 리프트,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장비에 타서 일하는 것, 그 다음에 붐 리프트, 이렇게 바구니 차라 그러죠. 그 자격증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CPR, LVR, 심폐소생술, 그게 또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다 하루 이틀짜리 그냥 코스예요. 그냥 가서 뭐 간단하게 교육 듣고 시험 치면 다 딸 수 있는 거예요. 제일 문제는 정기 자격증이에요. 이런 자격증들을 준비해서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은 이런 것들을 필요로 했는데 또 다른 전기기사 일은 좀 적게 요구하는 데도 있고 더 많이 요구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잡서치를 계속 해보고 본인이 필요한 걸 따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검색을 많이 해보고 지금 제가 딴 게 최소 기본 스펙이다 라고 생각해서 딴 거고요. 이 정도만 있어도 웬만한 건 좀 다 구할 수 있고 추가로 이제 좀 따시면 더 많은 잡에 지원을 할 수 있겠죠. 이런 잡 사이트 뭐 일 검색하는 거, 그 다음에 간단한 교육이라도 가서 하루 종일 영어로 수업을 듣고 간단한 시험을 쳐야 되거든요. 다 영어로 합니다. 그래서 영어를 당연히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유창하지는 않아도 되고요. 제가 봤을 때 IELTS 5.5에서 6.0 스피킹 그 정도 수준이면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호주에 이제 5월이나 뭘로 와서 2년 정도 살면은 누구나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공부하면 딸 수 있는 점수예요. 그렇게 높은 점수가 아닙니다. 제가 심지어는 외국 경험 하나도 없이 한국에서 호주 오기 전에 10달 정도 공부를 하고 그걸 땄거든요. 그러니까 외국 경험이 있으시면 좀 쉽게 딸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 점수면 뭐 좀 취업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더 잘하면 당연히 좋아요. 더 잘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요 정도는 해야, 최소 미니멈 요 정도는 해야 된다라는 점수예요. 이 정도 해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가서 엄청 뭐 고생해요. 무조건 최대한 많이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영어는. 그리고 정말 관심이 있다면 용어들도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잡 사이트에서 계속 들어가고 어떤 용어들을 쓰는지, 잡부 검색하는데 뭐 칠 거예요? 한글로 잡부 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레이버나 TA 이런 걸로 검색을 해야 돼요. 트레이더를 도와주는 이런 일들이거든요. 여기서는 그렇게 쓰더라고요. 그런 걸로 검색을 해서 찾으시면 되고요. 저는 이제 외국에서 일하려면 이게 제일 중요하다 생각해요. 자격증 영어보다도 이게 더 중요합니다. 일할 수 있는 비자인데요. 내가 아무리 영어를 원어민처럼 한다. 경력이 30년 되고 이 분야에서 내가 최고다. 그래도 그 나라에 일할 수 있는 비자가 없으면 입국을 못 합니다. 일을 못 해요. 비자가 제일 중요합니다. 영주권, 시민권이면 제일 좋고요. 그게 아니라면 기술 이민 비자, 경력하고 학위로 받는 비자, 그런 것들을 받아서 오거나, 그것도 안 되면 이제 워킹 홀리데이나 뭐 다른 비자들, 짧게 일할 수 있는 비자들, 그런 걸 받아서라도 와야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비자가 없으면 일을 전혀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학생 비자도 있는데 학생 비자로 이런 데 일을 하기는 좀 힘들죠. 일하는 시간 제한도 있고요. 다른 비자들은 좀 모르겠고요. 제 비자를 제가 어떻게 받았는지는 또 영상 마지막에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그걸 참고만 해주세요. 이미 법이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이민 전문가와 상담하셔서 내가 지금 일할 수 있는 비자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걸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일했던 곳도 5월이 뭐 일을 못한다 이런 말들이 있었는데 많이 일을 하더라고요. 제가 봤어요 직접. 그래서 5월도 일을 할 수 있긴 있습니다. 기회가 좀 작아서 그렇지. 그리고 퍼스 같은 경우는 좀 이런 외진 지역에서 일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5월로들이 굉장히 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워홀러들도 일을 할 수 있다. 여성들도 일을 할 수 있다. 선택의 폭이 좀 좁지만 못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이민 관련해서 막 이런 것들은 전문가하고 꼭 상담을 하세요. 저는 이제 전문가도 아니고 법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괜히 잘못된 정보를 알려드릴 수 있잖아요. 그냥 쟤는 저렇게 했구나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제 전자전기과인데 전자과 수업도 듣고 전기과 수업도 들었다. 전기과로 인정받을 수 있냐? 이런 걸 물어보시더라고요. 인정하는 그 서류 검토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걔네들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제 걔네들이 검사를 할 때 과를 보는 게 아니에요. 과 이름은 조금씩 다 다르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떤 수업을 들었는지 그거를 떼오라 그래요. 그래서 그 수업 뗀 거를 보고 자기들이 판단을 합니다. 전기과라면 당연히 전기 이론, 전기 자기학, 전력공학, 뭐 전기 법규 이런 걸 들었어야 되겠죠. 그런 걸 보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건 아무도 몰라요. 변호사, 법무사 저도 모르고 그냥 제출을 하면 걔네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출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아무도 모릅니다. 나이를 많이 물어보시던데요. 나는 나이가 이 정도인데 할 수 있냐, 없냐. 그 나이가 제가 봤을 땐 중요한 게 아니고요. 호주에 지금 올 수 있냐, 없냐, 그게 중요합니다. 나이가 30대든 40대든 50대든 이민 전문가와 상담하셔서 받을 수 있는 비자를 먼저 알아보세요. 왜냐하면 여기는 50대, 60대 다 일을 할 수 있어요. 이제 일할 수 있는 비자가 있냐, 영어를 좀 할 수 있냐, 관련 자격증이 있냐, 거기에 따라서 일을 할 수 있냐, 없냐가 나눠지지. 나이에 따라서 나눠지진 않는 것 같습니다. 65, 66 이런 사람도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 개가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호주에 계신다 그러면 나이가 상관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50대에도 전기를 시작하시는 분들을 봤어요. 이전 회사에서 직접 같이 일을 했습니다. 제가 그렇기 때문에 그때도 가능해요. 일하는 게. 호주는 또 늦은 나이까지 일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상관이 없어요. 대신에 현장에서 일을 했던 사람이어야 돼요. 내 나이가 이제 뭐 50, 60인데 오피스에서 계속 일을 했다. 사무직만 했는데 전기를 하려고 한다. 가능하겠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는 솔직히 저는 직접 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제 현장에서 일했던 사람들은 금방 적응을 합니다. 근데 이제 현장 일을 안 했던 사람들은 뭐 그 일이 맞을지 안 맞을지 제가 모르죠. 저한테는 이 세상에서 제일 편하고 좋은 직업인데 상대방에게는 뭐 최악의 직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알 수가 없어요. 본인들의 적성을 다 모르니까. 본인들이 해보고 뭐 현장 일이 나한테 맞는 것 같다. 그러면 하는 거고 안 맞으면 못 하는 거고 그렇게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가장 질문을 많이 해주셨던 거 위주로 답변을 해드렸고요. 이 정도면은 웬만한 질문에 다 답변이 됐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도 혹시 더 알고 싶다, 모르겠다 그러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 학위와 한국 경력으로 전기기사 되는 방법, 그거는 이제 이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한국에서 호주를 올 때 어떻게 비자를 준비를 하냐, 뭐 어떻게 받았냐 이런 게 궁금하시면 이 영상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제가 했을 때는 뭐 2년 전, 3년 전이에요. 그래서 많이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다시 확인하시고 전문가와 꼭 다시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지난 정보들이에요. 하지만 이게 뭐 이랬던 게 완전히 바뀌어서 새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한 7, 80%는 유지되고 뭐 기간이 좀 늘어난다거나 뭐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다 바뀌진 않아요. 그래서 참고 정도는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도전을 좀 하시고 했으면 좋겠어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